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인사의 수성구 연호지구 투기 논란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도 다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2주 더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구시의회가 무사히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종료했다는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인사가 연호지구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매주 수성구 연호지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가 연호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권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연호지구 내 토지 약 1,400제곱미터를 사들인 후 매입가의 2배가 넘는 보상비를 받고 조성 원가의 80% 수준의 이주자 택지 분양권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닭이나 소를 사육하는 데 쓰이던 땅을 지난 2016년 2월에 15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후 필지를 6개로 나누어 소유자도 4명으로 늘렸습니다. 지분을 공유한 사람 중에는 지역대학 교수도 있는데요. 이 교수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으로도 활동하다 최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6일 관련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연호지구 내 공직자나 공직자와 관련 깊은 이들의 투기 의혹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반발이 크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 25일 연호지구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연호 이천 서편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토지 보상을 중단하고 연호지구 내 서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경찰에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권 시장 선거캠프 인사나 김대건 구청장이 연호지구 내 토지를 구입한 시기가 연호지구 내 토지 거래량이 급증했던 기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지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연합도 문제가 된 이들은 사전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상당한 시세 차익과 보상 등 이익을 챙긴 공통점이 있다면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경찰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와 대비해서 약 70%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을 합친 주간 평균 확진자는 15.3명이었는데요. 28일 기준으로는 26.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경산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돼 30명을 넘어섰고 대구 동구에서도 목욕탕 감염이 확인되어서 28일까지 19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지인 모임이나 직장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으로 10명 넘는 확진자가 각각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2, 3월이나 지난 겨울처럼 특정한 집단의 감염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장소나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유지되고 기존의 방역 수칙들도 큰 변동 없이 적용됩니다. 대구시의 경우엔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 방역수칙을 조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단계 구분 없이 개인이나 시설 등이 장소나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수칙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행령을 강화한 것으로
공통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구시는 본격적인 봄철 행락철을 맞아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와 합동으로 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의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우려를 낳았던 대구시의회가 더 큰 문제 없이 임시회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죠. 네, 지난 18일에 대구시의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틀 동안 회기 일정도 멈췄던 대구시의회가 더 큰 문제 없이 무사하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 2,624억 원 처리였는데요. 대구시의회는 22일 각 상임위별 심사와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 그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25일 본회의도 통과됐습니다.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에 필요한 예산들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비 250억 원, 긴급복지지원 예산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403억 원,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성금 5억 원, 제2대구의료원 건립타당성 용역 예산 1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어려움 끝에 통과된 올해 첫 대구시 추경 예산이 힘든 처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유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